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는 건강 상담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코로나19로 집에 있는 시간이 늘면서 스마트폰 사용하거나 TV 모니터 등을 마주하는 시간도 늘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눈도 더 침침해지고 피로감을 느끼기 쉬운데요. 건조함을 느끼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건조함이 질병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안구 건조증입니다. 자,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촉촉한 눈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이외에도 방송 들으시면서 눈 건강에 대한 고민, 눈 건강에 대한 걱정 있으신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과 유튜브 댓글창을 통해서도 참여 가능합니다. 자, 그럼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강남 그랜드 안과 이영섭 원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강남 그랜드 안과 원장 이영섭입니다. 예, 원장님 저 전화 연결하자마자 좀 죄송한데요. 네네. 저희가 이게 퀴즈가 나가야 돼요. 퀴즈요? 예. 혹시라도 원장님께서도 퀴즈를 듣고 좀 힌트가 가능하다라고 하시면 네네. 우리 애청자분께 그 힌트를 하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문제가 좀 어렵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퀴즈 나갑니다. 오늘 선물 굉장히 많이 준비했는데 문제가 좀 어렵다 보니까 애청자분들의 약간 답변들이 안 오고 있는데요. 자, 문화재청에서 동학농민군으로 활동한 유강화의 동학농민군 편지와 함께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 예고한 곳입니다. 1960년대 아일랜드 선교사 패트릭 매그린치 신부가 제주 한리읍 금왕리에 목장을 일구면서 지은 주택인데요. 목장을 개척하는 과정에서 건축자재 부족 등 열악한 건축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서 도입한 공법의 주택입니다. 자, 이 공법으로 지은 주택의 이름 무엇일까요? 1번 태시폰식 주택, 2번 집합주택, 3번 태정태세문단세 예성연중인명선 광인효연 숙경영 정순원철 곳은. 정답하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 또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유튜브 댓글창을 통해서 참여 가능합니다. 추첨 통해서 선물 많이 드릴게요. 자, 원장님. 네. 문제 어렵죠 오늘? 문제 굉장히 어려운데요. 혹시 조금 힌트가 가능하시겠습니까? 힌트는 저희가 마지막 번호가 조금 아니라는 것만 알 것 같네요. 그 태정태세 문단세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건 네. 모든 분들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 그거 외에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힌트 감사드리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죠. 네. 저도 그렇고요. 눈의 건조함은 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상황 중 하나인데요. 네. 안구 건조증은 어떻게 다른 겁니까? 네, 일반적으로 본인 스스로가 평소에 눈이 건조함을 느낀다고 하면 예. 그것도 안구 건조증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가 심해서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정도가 되면 예. 안과에 내원하게 되시고요. 태극등이라고 하는 안과에서 사용하는 현미경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안구 건조증에 준하는 검사 소견이 관찰되면 안구 건조증을 확진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정도가 심해서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정도가 되면 안구 건조증이다 이런 말씀인데, 네네. 환자 스스로가 안구 건조증인지 아닌지 판단이 가능합니까? 네, 보통 건조증에 가장 흔하게 느끼시는 증상은 눈이 좀 뻑뻑하고 모래가 들어간 듯한 이물감을 느끼시는 것입니다. 또한 독서나 핸드폰, TV 같은 걸 보실 때 갑자기 눈앞이 뿌옇게 됐다가 눈을 좀 깜빡깜빡하면은 다시 좀 맑아지는 증상도 건조증에 해당되는 증상이고, 야외에서 눈이 많이 부셔하시는 분도 건조증을 좀 의심해 봐야 됩니다. 또한 찬바람이 불 때 혹은 자전거 같은 거 타실 때 눈이 막 시려서 눈물이 많이 나시는 것도 건조증 증상 중에 하나고, 특히 요즘과 같은 알러지철에 눈이 자주 가렵거나 눈곱이 끼는 증상도 안구 건조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여기 다 해당되는데 빨리 저 병원 가야 됩니다. 한번 안과 오셔가지고 진료를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눈 건조 때문에 병원에 가야 해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건조증이 굉장히 또 흔한 질환이기 때문에 그만큼 좀 방치를 하기가 쉬운데요. 만약 오랜 기간 동안 안구 건조증이 있는데 치료를 하지 않은 상태로 지속되게 되면 각막 신경이 손상을 받아서 시린 증상이나 화끈거리는 증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고, 이것이 지속되면 각막에 상처가 발생하고 심한 경우에는 각막염이나
각막 궤양을 유발해서 영구적으로 시력 손상이 유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안구 건조증이 일반적인 경우가 아닌 쇼그렌 증후군이라고 하는 자가 면역 질환의 일종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건조증 증상이 있을 때는 가까운 안과를 방문하여 꼭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 증상이 있다면 꼭 병원에 방문해 보시길 바라고요. 네네. 우리가 흔히 그 모니터를 오래 보거나 스마트폰을 오래 볼 때 안구 건조증이 좀 생긴다고 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우리가 안구 표면에는 눈물막이라고 하는 얇은 막이 눈 표면을 보호해주고 부드럽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우리가 눈을 깜빡할 때마다 눈물막이 넓게 퍼지면서 눈 표면에 분포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스마트 기기나 모니터를 볼 때와 같이 무언가를 집중해서 보게 되면 눈 깜빡임 횟수가 줄어들게 되고 이는 눈물막이 쉽게 파괴되는 원인이 되고 눈물막의 증발을 유발해서 안구 건조증을 생기게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핸드폰이나 모니터를 보실 때는 눈을 일부러라도 자주 깜빡이시는 것이 좋고 30분 정도 보면은 3분 정도는 먼 곳을 응시하면서 눈을 쉬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처방받으신 인공 눈물을 좀 점안을 하신 후에 컴퓨터나 핸드폰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스마트폰을 오래 보거나 TV를 오래 보는 것 당연히 눈에 좀 안 좋고요. 이런 전자기기 사용 이외에 안구 건조증이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나이나 질병 등의 원인도 있습니까? 네, 안구 건조증은 워낙 다양한 원인들에 의해서 발생을 하지만 가장 흔한 원인은 눈의 노화입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들수록 우리 눈에서 눈물을 분비하는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눈물은 그냥 맹물이 아니고 결막에서 분비되는 점액 성분과 눈꺼풀의 마이봄샘이라고 하는 곳에서 분비되는 기름 성분이 잘 조합이 돼야지만 좋은 눈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결막이나 마이봄샘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안구 건조증이 유발됩니다. 최근에는 눈꺼풀의 마이봄샘이 막히거나 염증이 생겨서 발생하는 건조증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듯 쇼그렌 증후군이라고 하는 자가 면역 질환에 의해 안구 건조증이 발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마이봄샘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어디선가요? 수건을 따뜻한 물에 적셔가지고 눈에 이렇게 좀 대고 있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러면 맞습니다. 어디선가 이제 기름이 좀 나온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게 바로 마이봄샘이고요. 거기가 마이봄샘이에요? 온찜질이라고 하는 데서 온찜질을 좀 하면은 마이봄샘의 끝에 이제 기름이 배출되는 그 입구가 많이 이제 막혀가지고 건조증이 생기기 때문에 그 입구를 좀 녹여주는 역할을 해서 건조증을 좀 치료하는데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성별도 영향이 있습니까? 네, 저희가 진료를 보다 보면은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안구 건조증으로 내원하시는 경우가 남성분들에 비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원인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일단 젊은 분들은 여성분들이 소프트 렌즈나 서클 렌즈와 같은 미용 렌즈를 더 많이 착용하기 때문에 건조증의 발병 확률이 높은 것 같고요. 중년 여성분들도 많이 내원하시는데 갱년기 호르몬 변화가 안구 건조증과 연관이 있다고 밝혀졌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많이 불편함을 느끼시고 내원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여성분들이 아무래도 눈 화장을 좀 많이 하시기 때문에 화장품들이 눈에 들어가서 안구 건조증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0215번님께서는 안구 건조증으로 10년 동안 고생하는 사람입니다. 혹시 길고 실 눈곱이 자주 끼는 것도 관련이 있을까요? 하셨거든요. 네, 일단은 이제 그렇게 실 눈곱이 끼는 거는 건조증과 함께 알러지를 조금 의심해 봐야 되는데요. 보통 건조증이랑 알러지는 좀 함께 다니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아마 실 눈곱이 아침에 특히 자주 끼시는 것도 건조증을 좀 의심해 보셔야 되고요. 알러지 치료도 같이 병행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10년 동안 안구 건조증으로 고생한다고 하셨는데 네네. 이게 좀 완치가 안 되는 겁니까? 완치가 참 어렵습니다. 안구 건조증은 그 원인이 다양한 만큼 치료 방법도 굉장히 좀 다양한데요. 기본적으로 인공 눈물을 점안하시는 것이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완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고요. 건조증의 치료 방법은 결국에 원인에 맞는 치료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눈물 양 자체가 부족한 게 원인이면 인공 눈물 점안과 함께 눈물점 폐쇄술이라고 하는 눈물이 내려가는 하수구를 아예 막아버리는 방법이 있고요. 점액 성분이 부족하다고 하면 점액 성분을 많이 만들어내게 하는 안약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 건조증이 만성화가 되면 염증 반응이 나타나서
기존의 건조증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의 고리가 예. 이어지기 때문에 그 고리를 끊는 안약이나 내복약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 최근에는 앞서 말씀드린 눈꺼풀의 마이봄샘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건조증이 80% 이상이 된다는 보고도 있기 때문에 예. 마이봄샘의 정상화를 타겟으로 해서 IPL 레이저라는 치료 방법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IPL 레이저요? 네, IPL 레이저라고 요즘에 예전에 이제 피부과에서 사용하던 레이저인데 그거를 응용해서 이제 마이봄샘에다 IPL 레이저를 쏴줘서 또 이제 건조증을 치료하는 방법을 요즘에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또 치료 방법이 다양하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은 안구 건조증 치료가 그만큼 어렵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두 번 만에 안구 건조증이 완치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꾸준히 안과에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건조증 치료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자, 기존의 안구 건조증을 더 심각하게 만드는 환경적 요인도 궁금한데 어떤 것들을 좀 주의해야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스마트폰과 모니터를 너무 오래 보시는 습관을 줄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주변 환경이 건조하면 눈도 쉽게 건조해지기 때문에 실내 습도를 40에서 60% 정도로 유지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한 요즘같이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이제 미세먼지가 결막에 붙어서 자극과 함께 건조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심한 이런 요즘 같은 때는 이제 외출을 좀 삼가시는 게 아무래도 도움이 되실 수 있고요. 여성분들은 이제 미용 렌즈를 좀 최소 시간으로 착용을 하시고 눈 주변의 화장도 좀 피하시는 게 건조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눈 주변의 화장은 좀 피하는 게 좋다. 네, 맞습니다. 담당 PD가 가끔 약간 팬더처럼 하고 오는데 그건 과한 건 안 좋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건조증을 더 심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반대로 눈물이 너무 많이 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촉촉한 눈은 건강한 겁니까? 뭐든지 적당한 게 좋습니다. 눈물이 너무 많이 나서 이제 밖으로 흘러 넘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눈물 흘림증 또는 유루증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것도 나이 드신 분들한테 흔하게 발생되는 거고 일상생활에 굉장히 많은 불편을 초래하게 됩니다. 이것도 건강한 눈은 당연히 아니고요. 이렇게 눈물이 너무 많이 나는 경우도 건조증의 증상 중에 하나인데요. 눈이 건조하면 각막에서 자극을 많이 느껴서 뇌에다가 눈물을 많이 만들어내라는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신호를 받은 주 눈물샘에서는 억지로 맹물을 많이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이는 좋은 성분의 눈물이 아니기 때문에 눈 표면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고 유루증을 유발하는 원인이 됩니다. 또 물론 이제 건조증이 아닌 유루증도 있는데요. 이는 눈물이 내려가는 길이 막히거나 좁아져서 말 그대로 하수구가 막혀서 눈물이 밖으로 흘러 넘치는 경우이며 이는 안과에서 시행하는 간단한 테스트로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눈물길이 정말 막혔다면 눈물길을 뚫는 수술을 받거나 실리콘 튜브를 삽입술을 이제 같은 시술을 좀 받으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눈 건강을 좀 지킬 수 있는 생활 습관들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건조증을 유발하는 습관을 피하시는 것과 함께 건조증을 예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눈꺼풀 위생 관리를 해주는 건데요. 속눈썹 나는 곳 안쪽에 눈꺼풀의 마이봄샘에서 기름이 나온 출구가 있는데요. 이쪽이 막히면 건조증이 유발되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세수하실 때 약국이나 안과에서 파는 눈꺼풀 관리 용품을 사셔서 속눈썹 안쪽을 닦아주시면 좋습니다. 또한 아까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셨듯 온찜질을 좀 하시는 게 눈꺼풀 입구에 막힌 기름때를 좀 녹여서 안구 건조증에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최근에는 오메가3를 복용을 하시는 게 안구 건조증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으므로 오메가3를 복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그 오메가3라고 말씀하셨는데 0381번님과 2717번님께서 같은 질문을 하셨거든요. 저도 지금 냉장고에 이 루테인 관련 그 음료가 좀 있긴 한데 루테인 섭취가 안구 건조증에 좋을까요?라고 하셨네요. 네, 루테인은 기본적으로 황반 변성을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고요. 안구 건조증에는 루테인보다는 오메가3를 복용하시는 게 더 효과가 좋습니다. 오메가3를. 네, 맞습니다. 7092번님, 햇빛을 보면 눈물이 쉴 새 없이 흐르는데요. 이것도 건조증 때문인가요?라고 하셨네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햇빛 보면 눈부시고 눈물 흘린 증상이 나타나는 것도 건조증의 증상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을 통해서 여러분의 안구 건강 고민 있으시거나 좀 걱정 있으신 분들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그 고민들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52번님, 한 달 전에 백내장 수술했는데 눈이 더 침침해진 것도 같아요. 인공 눈물을 넣으면 편안해지긴 하는데요.
인공 눈물을 평생 넣고 살아야 될까요? 라고 하셨네요. 네, 이제 그런 질문도 굉장히 좀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예, 예. 기본적으로 저희는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예. 우리가 이제 여름철에는 그래도 그나마 좀 덜한데 겨울철에는 손발도 좀 많이 트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분들이 이제 핸드크림이나 풋크림을 바르시거든요. 안구 건조증도 약간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조할 때는 인공 눈물을 점안하셔서 조금 증상을 완화시키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시고, 그게 이제 물론 이제 평생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지만 조금 본인이 불편을 느끼실 때만 점안을 하시면 아무래도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7819번님 50세 남자입니다. 눈물인데 찐득찐득한 게 나오고 글씨가 좀 번져 보이고 잘 안 보입니다. 왜 그런 걸까요? 라고 하셨네요. 네, 뭐 증상만 들어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원인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건조증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눈물이 이제 좀 약간 찐득찐득하다는 거는 결국에는 눈에 이제 분비물들은 결막에서 분비가 항상 늘 되는데요. 예. 그게 이제 눈물 양이 부족하면 점도가 높아져가지고 찐득찐득하게 이제 보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럼 결국에는 우리 눈에서 눈물을 만들어내는 기능이 좀 떨어져서 그렇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건조증의 증상 중에 하나로 생각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7674번님 노안으로 눈물샘이 막혀서 좀 뻑뻑하다 해졌는데 눈물샘 뚫는 음식 알려주세요라고 하셨거든요. 눈물샘을 뚫는 눈물샘을 뚫는 음식이 있습니까? 아니요, 눈물샘을 음식으로 눈물샘을 뚫으시는 쉽지 않고요. 혹시 뭐 습관이라도. 예. 안과에서 보통 이제 진짜 눈물샘이 막힌 건지 아니면 이제 기능적으로 이제 눈물이 좀 잘 안 내려가는 이제 질환도 있기 때문에 먼저 이제 안과 가셔서 실제로 눈물샘이 막혔는지 테스트를 이제 저희가 생리식염수를 눈물 구멍에다가 이제 넣어서 이제 쭉 쏴주면서 그 주사기를 통해서 눈물이 실제로 잘 넘어가는지를 이제 테스트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테스트를 했을 때 완전히 막혀 있으면은 그거는 이제 수술로서 교정을 하셔야 되고 일부가 조금 천천히 내려간다 하면은 그거는 이제 안약 치료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실리콘 튜브 삽입술 같은 시술을 통해서 교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안과에서 한번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눈물샘을 뚫어줄 수 있는 음식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네, 그건 아마 앞으로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예. 5347번님 아내가 사무직인데 최근에 눈떨림 현상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도 안구 건조증의 증상이 될 수 있나요? 라고 하셨네요. 네. 눈꺼풀이 이제 바르르 떨리는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인터넷 같은 데서 찾아보면은 이제 마그네슘이 부족해서 떨릴 수가 있다 그래서 마그네슘도 드시고 하시는데 실제로 눈꺼풀이 떨리는 증상의 90% 이상은 건조증이 원인이 되는 걸로 지금 이제 연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마그네슘을 복용을 하시는 것도 물론 이제 뭐 나쁘지 않은 방법이긴 하지만 건조증 치료를 받으시는 게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1077번님 저도 굉장히 궁금한 내용인데 안구 건조증이 심하면 다크서클이 진해진다는데 맞는 얘기일까요? 라고 하셨거든요. 다크서클이요. 안구 건조증이랑 다크서클이랑 직접적인 연관 관계는 없는데요. 다크서클이라는 건 결국에 이제 눈꺼풀 그쪽에 아래쪽으로 정맥들이 충혈이 돼서 생기는 증상이고 이제 혈액순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해서 발생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안구 건조증 때문에 다크서클이 생기는 건 아니고요. 어떤 혈액순환이라든지 림프순환이 조금 이제 부족한 경우에 다크서클과 건조증이 같이 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둘의 직접적인 연관관계는 없지만 어쨌든 다른 원인에 의해서 두 가지 증상이 같이 생길 수는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짧게 여쭙겠습니다. 6325번님 당뇨병과 안구 건조증 관계 있을까요? 눈에 이물질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라고 하셨네요. 네, 마찬가지로 당뇨병 자체가 안구 건조증과 직접적인 연관관계는 없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그 혈관 쪽에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발생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림프 순환에도 영향이 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건조증이랑 간접적으로는 연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강남 그랜드 안과 이영섭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자, 긴급 인터뷰인데요. 아파트 단지 내 지상도로 출입 문제로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관련해서 전국 택배노동조합이 총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을 했죠. 오전 10시였는데요. 기자회견 열고
결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자, 긴급 인터뷰 자세한 내용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전국택배노동조합 강민욱 교육선전국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어제 진행한 총파업 투표 결과는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결과는 가결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예. 전체 투표하신 분이 5,298명이 투표를 해주셨고, 예. 그래서 투표율은 90.8%, 예. 그리고 그 중에 찬성은 4,078명이 찬성을 해주셔서 예. 17%의 찬성률로 가결되었습니다. 예. 지금 총파업에 돌입하게 되면 참여 인원은 어떻게 됩니까? 참여 인원은 저희가 이제 현재 노동위원회의 쟁의조정 절차를 완료한 예. 조합원들이 파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요. 예. 우체국 본부와 같이 이전에 단체협약을 체결한 곳과 아직 그 쟁의조정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예. 조합원들은 파업에서 제외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약 2,000명의 조합원이 파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예, 2,000명. 지금 파업 돌입 일자는 정해지지 않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기존에 11일 날 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네, 그런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현재 저희가 파업 돌입 시점을 정확하게 정하지 않은 이유는 현재 정부나 정치권 등에서 일정하게 택배사들에게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 동시에 이제 노동조합의 파업이 국민분들에게 미치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말 불가피하게 파업을 결행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판단해서 노동조합의 위원장이 파업 돌입 시기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예. 자, 지금 많은 국민께서 좀 궁금해하시는 내용이라서 좀 직설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파업을 하게 되면 이제 저희 택배 못 받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한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민분들의 이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파업의 수위를 그리고 방식을 전체 물량을 배송할 거부하는 전면 파업이 아니라 부분 파업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체 택배 물동량의 약 10% 정도를 차지하는 신선식품을 위주로 배송 거부에 들어갈 예정이고요. 이거는 이제 국민들의 이 불편을 최소화하면서도 배송 책임을 택배사가 정확하게 질 수 있도록 압박하는 그런 방식을 취할 예정입니다. 사실 저희 방송에서도 이 택배 기사분들의 어떤 좀 노고나 고생을 좀 조명하는 그런 시간을 몇 번 가졌었는데 지금 사실 고덕동 아파트 지상 출입이 좀 금지가 되면서 이런 일이 이제 생긴 건데 택배사와 고용노동부 중재는 전혀 없었습니까? 택배사는 지금 이 고덕의 아파트 대란, 택배 대란이 발생한 지 한 달이 넘었는데 기본적인 입장이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와 택배 노동자가 알아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는 것이 기본 입장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택배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의 입장에서 환경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고 이로 인해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뒤에 빠져 있고 입주민과 노동자 간의 갈등으로 지금 몰고 가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에 더 이상 못 갈 수 없다는 것이 오늘 총파업을 결정한 그런 배경이기도 하고요. 고용노동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저상 차량에 대한 저탑 차량에 대한 유해 요인을 지정하라는 것을 요구를 하고 있고 사실 중재는 주무부서인 국토부가 해야 하는데 국토부는 아직 그런 모습들은 보이지 않고 다만 택배사들에게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많은 분들께서 고덕동 아파트의 문제인데 모두가 좀 불편을 겪어야 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꽤 있거든요. 이런 좀 문제나 아파트 다른 지역에서도 좀 꽤 많이 벌어지는 일입니까? 네, 물론입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이전에 다산 신도시나 송도에서 벌어졌던 택배 대란도 있었고요. 현재 전국적으로 400여 군데가 넘는 곳에 이제 공원형 아파트가 있고 이런 데들 대다수가
지상 차량 출입 금지가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저희가 실태 조사에서도 많은 분들이 택배 노동자분들이 해결을 촉구하고 바라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급히 좀 전화 연결 드려서 죄송하고요. 다음에 한 번 더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전국택배노동조합 강민욱 교육선전국장과 함께했습니다.